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요즘 제가 문재인을 보니까 드디어 문재인이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자연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자연인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문재인의 근황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강아지랑 저렇게 놀아주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뒤에 앉혀놓고 저렇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어찌나 여유가 많으신지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축하하는 메시지까지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인만 떠들어대더니만 드디어 자연인이 되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 진짜로 현실적으로 자연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만 자기가 자연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현실은 자연인이 아닌데 머리만 지금 자연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병리적인 현상이죠. 아까 전에 문재인이 올렸다라고 하는 누리호 축하 메시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낸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주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누리호 발사를 축하한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야, 진짜 문재인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게 진짜 단순한 게 아니라 중증 상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문재인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문제가 경찰 수사가 됐거나 그리고 논란들이 됐거나 이 정도의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야 되는 산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가 일단 한동훈 장관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라고 자칭했었던 문재인 정부 관련된 사람 모두가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까지 검찰에 남아있었던 문재인의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지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보냈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두 번째 임관영 서울동부지검장, 세 번째 이두봉 대전 고검장입니다.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좀 볼까요? 이분이 담당했던 사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였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조차도 공범으로 적시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후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평택지천장 그리고 서울고검 검사로 두 번이나 좌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을 둘러싸고 워낙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 개입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봉수가 이번에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저 문제 또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 곧 밝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두 번째 사람이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 사건, 이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임관혁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만 하더라도 임관혁 단장이 민주당 쪽으로부터 별로 비판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에 총망을 받던 사람이었죠.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라 라고 단장으로 임명시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보기에는 임관혁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박근혜랑 엮어가지고 다시 처벌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민주당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죠. 아무리 감정적으로 실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억지로 사건을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임관혁 단장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관혁 단장이 검사장으로 간 서울동부지검은 어떤 사건을 담당하게 되냐?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를 담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이두봉 대전 고검장인데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사건을 담당했었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그거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양산사주에서 발 뻗고 무슨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랑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발을 빨리 접고 이제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적폐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었는데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좌천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다 지금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다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 승진이 되어 있으니까, 검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현장을 방문했었죠. 그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은 뭐였다? 바보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공장을 둘러봤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다 보고 나서 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다 둘러봤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전 세계의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지금 양산사에서 발 뻗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발을 접고 계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터진 연평도 공무원 사건, 그것만 하더라도 심각한 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 개입 문제, 이것도 뭐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인 것이고, 블랙리스트 엄청 심각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탈원전, 뭐 하나같이 다 심각한 사건인데 어떻게 지금 막 밟히고 앉아 있겠냐고요. 밟히고 있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도대체. 물론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정책으로서 그냥 판단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허관을 뭐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민주당에. 근데 문제가 뭐냐? 정책을 그냥 잘못 짰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였다.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냐? 뭐 생김새가 지금 마음에 안 드냐? 뭐 생김새는 진짜 마음에 안 들게 뭐 생기긴 했죠. 약간 위험하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상 문재인이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화 그게 아니고서야 원전이 진짜로 위험한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최근에 후쿠시마 사건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이가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킬 때 그때 강조했던 것도 후쿠시마였죠. 1000명 이상이나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원전이 위험하네.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136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인데요. 저거는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자들입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일본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청와대에서 아무런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뭐 모르지 뭐 실제로 했을 수도 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그냥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런 그냥 원전이랑 상관없는 거를 가지고 해일과 쓰나미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갖다가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웃긴 거 아닙니까? 안전과 관련돼서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죠. 전기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탈원전 하면은 40%나 폭등을 하는데 싸그리 그냥 무시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재인의 머릿속에서만 자기가 자연인이 됐다라고 하는 망상과 착각 속에 살고 계시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인으로 완전체로 문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완전한 자연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즐기고 싶을 때만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항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즐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자연인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